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따기검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저희가 모처럼 콤비인데 만났잖아요. 네네네. 오늘 저희의 주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쪽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실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그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사실 실적 발표 전후에서 주가 움직임이 아주 썩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이 뭐 전년 대비는 좋지만 예상보다 좀 안 좋은 것들이 맞아요. 많은데요. 그나마 SK 하이닉스는 화면에 보이다시피요. 네. 예상했던 실적 컨센서스보다 조금이라도 위로 났기 때문에 그나마 안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그날 발표하는 첫날은 주가 좀 올라가는,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주식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네, 주가 움직임을 좀 본다면 사실 뭐 실적은 그간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네네. 3분기 정작 좋은 실적 내놓고 지난 연말의 움직임 좀 좋지 않았어요. 뭐 반도체 고점 논란 때문에. 맞아, 맞습니다. 이게 딱 보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에헤이, 딱 고점이 있던 내려왔어요. 것이 네. 10월 말 11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랑 비슷한데요. 딱 실적 발표하는 시점부터 다시 이제 여기저기서 반도체 고점이다. 뭐 슈퍼사이클 뭐 무슨 소리냐. 가격 꺾겠다 얘기하면서 사실 10월 11월 주가 93,300원, 그리고 불과 지난주였나요? 네. 1월 22일 날 77,000원까지 가면서요. 무려 이런 대형주가 22%나 주가가 조정을 보였었죠. 시가총액 2위 종목이 네. 그간 22% 조정. 많은 분들이 그래도 SK 하이닉스인데 네.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안고 있었는데 그간 좀 조정폭은 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좀 나아질까요? 뭐 회사 측에서는 뭔가 이야기가 있지 네, 않았어요? 회사 측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고요. 참고적으로 네. 1월 31일입니다. 삼성전자.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날도 상당히 관심을 모을 텐데요. 어떤 실적 자체, 이걸 가격은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그 규모는요. 그보다는 컨퍼런스 콜에서 네. 시황관을 얘기할 텐데요. 일단 SK하이닉스는요.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CFO가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D램은 올해 20%가 늘어나고요. 네. 낸드는 40%까지 늘어날 것이다 얘기하면서요. 전체적으로 수급 괜찮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에는 인공지능 이런 투자, 그리고 소위 전 세계의 어떤 데이터 센터들, 소위 클라우드 이런 서버들이 네. 많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D램에 대한 수요도 많이 일었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낸드는 가격 하락이 일정 수준에 있겠으나 하반기에 또 신제품이 나오면서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많이 않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약간 결이 다른데요. 작년 3분기 실적할 때는 수급은 괜찮지만 가격이 약간 떨어질 거 뉘앙스를 상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쳤거든요. 제품 네. 가격이.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는데요. 모르겠고요. 일단 2018년에는 반도체 시장도 좋고 SK하이닉스 자체, 주가가 아니라요. SK하이닉스의 실적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것이 SK하이닉스 측의 그날 당시의 발표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자기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아질 겁니다라고 네. 얘기하지 나빠질 거예요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좀 객관적으로 3자 입장에서 본다면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은 다른 뭐 선진국과 달리 약간 장밋빛, 좋게 하면 장밋빛이고 약간 나쁘게 하면 뻥튀기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네. 왕왕 있습니다. 이게 외국과 많이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글로벌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이스 인사이트나 IHS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수요가 안 꺾인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특히 IC 인사이트는 반도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올해 한 8.2% 꺼지고요. 관련된 소재 산업도 상당히 꾸준히 늘어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IHS 마켓입니다. 그쵸. 예,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PMI도 발표하고 막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왜 유명했냐면 미국의 워낙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깐 미국의 IHS가 영국의 마켓을 인수합병하면서 전 세계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각종 제품들 그리고 경제까지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일단 IHS에서 마켓에 뭔가 얘기했다 그러면 일단 믿어주는. 정보에는 좀 빠삭하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의지를 하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한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학년이 얘기했다. 네. 무슨 예를 들어 특정 증권사에 얘기했던 것보다 격이 다르다. 일단 좀 그렇게 좀 믿으셔도 되겠는데요. 일단 IHS 마켓은 2018년에요.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6%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2017년이었고요. 2018년에도 D램, 낸드 쫙 올라갔다가 내년에는 약간 멈칫하다. 2019년. 요걸 좀 꼭 기억하세요. 2019년 네. 약간 멈칫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세계 반도체만 무역 통계 기구가 또 있습니다. WSTS인데요. 이쪽은 올해 반도체 시장을 한 7% 정도 네. 늘어날 거라 얘기하니까 대충 6에서 7%가 물량 기준으로 작년보다 늘어난다. 일단 대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 주요 업체들의 뭐 전망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네. 글로벌 IB 기업들이나 국내 증권사, 뭐 삼성증권 등의 일부 증권사에서도 사실 IT
특히 이제 슬슬 좀 고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좀 유의해보자라는 목소리를 많이 내기도 했었어요. 많이 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쪽이 분명히 있습니다. CLSA가 작년에 딱 제일 먼저 얘기했거든요. 폭탄을 터뜨렸죠. 폭탄인데요. 작년 2분기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있는데 주가도 한 200% 올라갔더라고요. SK하이닉스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지만 이제 목표가 대비 상승력은 한 8, 9%밖에 없다면서 지금 좀 줄여야 한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폭제가 됐고요. 사실 JP모건은 2016년부터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들의 주장이니까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주장 분명히 있겠고요. 국내 증권사도 다 무조건 매수 의견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확인드리면 국내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가격 증가, 가격 상승의 부담이 수요 둔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언제 나오냐면 지난 목요일 이후 겁니다. 목요일 이후 거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약간 좀 부정적으로보다 약간 보수로쓴 것인데요. 네. IBK 투자증권 또 얘기하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죄송합니다. KB 투자증권. KB. 네. 그리고 그다음에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은 4분기 실적 새로운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변경한 것은 딱 하는 것이다. 목표 주가 변경한 것은요. 하이투자증권은 예를 네. 들어서 세트당 반도체 내장량이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얘기면서 목표 주가를 92,000원에서 살짝 내렸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99,750원이 지금 대한민국이 되겠고요. 사실 보면 대한민국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외를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또 최초 공개 한번 해드릴까요? 최초 공개.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는요. 해외 증권사까지 전부 다 포함한 한 37개 전 세계 증권사 거를 네. 제가 오늘 또 어렵게 좋게 해왔는데요. 여기 첫 번째 보이는 것이요. 2018년과 2019년에 주당 이익입니다.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요. 위에 거는요. 네. 2018년 주당 순이익에 대한 예상치인데요. 네. 작년까지는 이렇게 비슷했는데요. 작년 하반기 한 10월부터는 약간 2018년 건 계속 좋다 그러는데 2019년 아래쪽은 약간 증가세가 둔화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걸 좀 보시면 이걸 보면 작년 가을이고 대부분의 경우에요. 2019년은 올해는 어쩔지 모르지만 2019년 올해보다 떨어진다.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해갖고요. 네. 다만 목표 주가는 앞서 국내 증권사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보셔야 되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 같은 평균인데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거보다 약간 높습니다. 102,700원인데 여기 또 재미나는 거가 해석을 하셔야 되는 위에 초록색 바가 있죠. 네. 초록색 바는 목표 주가를 올렸던 증권사의 수고요. 네. 빨간 거는 목표 주가를 내린 증권사 수고 회색은 변함이 없다는 것인데요. 네. 딱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빨간색이 조금씩 늘어나죠.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전체적인 것이 약간 좀 슬로우해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이익은 대체적으로 좀 올해보다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거 처음 보셨죠? 네, 이런 거 처음 봤죠. 저희가 최초 공개합니다, 여러분. 네. 근데 확연히 다른 건 네. 사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실적을 내놓고 나면 보통 온 증권사에서 막 괜찮다, 좋다, 뭐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런 움직임이었는데 네. 최근 들은 좀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내년도에 대한 우려감도 살살 내비치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항영 위원님께서는 한 몇 년 전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 주라도 사자, 지금 당장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위원님도 이제 비유 변화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 저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SK하이닉스 없으신 분은 여전히 저는 매력적인 주식 갖고 있고요. 네. 목표 주가 대비 국내 대비 해외 전체 대비 여전히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고 여전히 그 믿음을 갖고 있고요. 없으신 분은 지금 당장 삼성전자 한 주, SK하이닉스 10주를 사자는 생각 여전히 변함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내년도 수익이 감소한다는 건데 이미 충분히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갖고 계시고요.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재, 산업, 금융섹터 주식을 늘리셔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작년 대비도 이걸 늘리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 제가 말씀드린 한 주라도 사자 제가 또 작년 10월부터 네. 말씀드렸거든요. 포스코 좀 사셔야 되겠고요. 여기 석유화학 이런 것들 한 주라도 사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종목들이 어찌 보면 절대 가격이 높아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선뜻 못 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위원님이 언급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딱 이거 꼼꼼하게 들어보시면서 이 종목들 잘 캐치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가격은 절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동차를 사실 때 가격 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좋은 걸 사시잖아요. 그게 답이 있다. 종목의 브랜드를 여러분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였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